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윤석열의 KBS 신년 대담이 방영되는 날입니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된 이 방송이 오늘 오후 10시 KBS 1TV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편성됐는데요. 100분 정도 방영된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100분 잠깐만. 편집을 겁나 했을 텐데 100분이 나온다는 거 도대체 몇 시간을 녹화했다는 거. 정말 말이 많아가요. 불러놓고 한 3시간, 4시간 본인 혼자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좋아요.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했지 다큐를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패스한다는 소리 결국에. 아니 다큐는 리얼리티가 생명인데 지금의 리얼리티가 그렇게 국민들한테 100분 동안 전파를 사용할 만큼 좋습니까? 답답해 죽겠고 분노가 치밀어 죽겠는데 그걸 다큐를 찍겠대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경이 직접 대통령실 청사 내부를 소개하는 이런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영한다는데 그 국민들의 국정 이해를 돕기 위해서랍니다. 대한뉴스잖아, 대한뉴스. 대한뉴스. 아 대한뉴스. 예, 네, 대한뉴스. 옛날 사람 비슷하다. 이게 젊어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대한뉴스 지금 애들 못 알아듣잖아요. 예, 옛날에 극장에 가면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대한뉴스 하고 나오던 그 옛날 아나운서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 찌우는 모를 거예요.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에이, 그러니까. 본 적이 없다. 난 본 적이 없다. 난 본 적이 없다. 예. 근데 국정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거 누구 국정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거야? 본인이요. 본인부터 국정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제일 모르잖아요. 진짜. 씨. 미니 다큐멘터리 만든다고 이렇게 편집을 막 미친 듯이 했겠거든. 그래서 4일에 해놓고 7일에 네. 방영하는 게 이거 미친 듯한 그 편집. 네. 그리고 이것도 KBS 자막 잘못 쓰잖아요. 소송 당합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자막을 잘못 쓰면 또 소송을 당할 것이야. KBS 조심해야 돼. KBS는 자막 검열까지 하지 않을까 사전에.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생방을 하지 않고 생방송에 중에는 이제 자막을 방송사가 임의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자막까지 그 검열을 하기 위해서 녹화로 진행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청와대에 계실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죠. 일단 무조건 녹화라는 건 없습니다. 다 생중계였죠. 왜냐하면 국민과의 대화를 녹화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3일 후에 봬요? 이게 무슨 대화예요? 한 사람은 오늘 얘기하고 있고 듣는 사람은 3일 뒤에 듣는 건데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대화가 아니죠. 야, 우리 쌤 없으니까 재관둥이 잘한다. 잘한다. 기본이 생중계입니다. 두 번째, 사전에 약속 대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단의 질문지를 받아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누가 어떤 질문을 한다까지 정해가지고 한 게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그렇게 했잖아요. 박근혜도 순서까지 다 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질문이야. 국민들 보기에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더 똑똑한 기자들이 대통령 앞에서 저거밖에 못해?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했던 거는 생중계. 무조건 국민들과 실시간으로 토론한다, 대화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 없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최소 시나리오가 있긴 하죠. 한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그런 질문이 빠질 수 있으니까 최대 현안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은 당연히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건 간사들과 협의를 하죠. 그 질문이 빠지면 그건 알맹이 없다는 대통령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이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있어야 되니까. 네, 당연히 그런 건 있어야죠. 최대 현안 사안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빠지면요. 그냥 하나 많아요. 전파 낭비입니다. 아니, 국민들은 리얼한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싶고, 즉각적인 대답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걸 다 약속 대련으로 해가지고 짜고 치는 거 하면 누가 못합니까? 그러게. 아니, 답안지 다 주고 시험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키지 않아 있고, 완전히 옛날로 돌아갔죠. 특히나 지금, 지난, 2년 전에, 7월인가 8월인가, 100일 기자회견 때
딱 앞에 서서 얘기한 거 외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기자회견 한번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국민 앞에서도 제대로 말 못하고 기자들 앞에서도 말 못하는 그런 자신감 없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일 그 정말 분노가 심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김건희 질문 나올까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질문이 생방송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기자들의 입장에서도 국민의 지금 민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러니 사전 녹화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것은 다 잘라버리겠죠. 그리고 아주 그 마지막 부분만 딱 편집이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대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나와서 국민의 분노, 국민의 지금 민심을 제대로 반영되는 그 질문 자체가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짠 겁니다. 그 문 대통령 때는 어땠어요? 그런 거 준비하셨을 때? 뭐 경험이라든가.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민감한 사안이 시시때때로 나오기 때문에 기자회견이라든가 국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거를 피하려고 하면 그걸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피하는 겁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싫고 말하기 싫으니까 국민과의 대화의 통로를 차단시키는 거, 그게 바로 가장 나쁜 대통령의 모습이죠. 지금 바로 그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오늘 뭐 10시에 100분간 한다는데 100분을 또 이거 봐야 되나? 참. 안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어,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길게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용산 청사 설명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간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밤 10시면 늦은 시간인데. 그러니까 많이 보지 않기를 바라는 건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보지만 딴 거 봐, 뭐 이건가요? 뉴스 끝나고. 뉴스 끝나고 바로 하는 거니까 골든타임입니다. 아니, 저는 좀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그 당시에 그 KBS 송현정 기자하고 인터뷰 했잖아요. 네. 저 그때 엄청 열받아가지고 실시간에 페이스북에 제가 쓴 글이 온 동네방네 다 퍼져가지고. 진짜 저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자료화면 보냈거든요. 띄워주세요. 이거 메일로 보내셔요. 아, 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에 썼던 네. 그래서, 왜 윤석열에 대해서는 송현정 기자 같은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느냐, 왜 그 형태를 취하지 않느냐. 저는 이거 진짜, 민주정부는, 진보정부는 너무 만만해서 그러나, 전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이것들이 맨날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은 쩔쩔매면서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왜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은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못된 짓거리만 하는지.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송현정 기자가 막. 혹시 현장에 계셨나요? 아니, 그때 현장은 아무도 못 들어가죠. 생방송 중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국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말꼬리를 계속 잡는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이라든가 중요한 지적들은 빠뜨리고 대통령의 말꼬리를 계속 잡고 늘어지는 모습이 아니 대통령하고 그럴 시간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있었고 끝나고 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웠으나 대통령께서는 그때 말씀하셨죠. 이거에 대해서는 더 깊게 질문하고 더 날카롭게 질문했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청와대 내에서 어떤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으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고 제대로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끊고 자꾸 본인 생각을 집어넣거나 또는 다른 당이나 다른 쪽에서 하는 얘기를 계속 그렇죠. 첨언을 합니다. 네. 독재자까지 발언이 네. 나왔어요. 그때. 네. 송현정 기자 입에서 뭐 야당 다른 데서 독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까지 그거를 인상을 쓰면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고 네.
막 쏘아붙이듯이 막 얘기를,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저쪽에서 보낸 자객 앤가? 같은 뭐 거. 그런가? 네. 뭐지? 이거 이 사람 뭐지? 그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취임 2주년 대담인데 거기서 조국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까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무례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게 대통령에 대한 무례함이기도 하지만 그 방송을 기다리고 있고 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무례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지켜야 될 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언론이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않았던 대담이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권력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의 길은 무엇인가, 언론이 진짜로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네. 스스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보 정권에서는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대통령 앞에서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됐고, 지금은 또 다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전파를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되겠느냐라는 문제제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보내주고 있는데, KBS의 공영방송 KBS는 국민이 돈 내서 운영되는 방송국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길은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 그래서 적어도 KBS가 뭐 비슷한, 그러니까 뭐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려면 송영정을 했어야 된다. 송영정 기자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이 표정으로 독재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딱 끊고 막 그랬어야 된다. 근데 예. 자존심도 없어. 영부인을 KBS.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지. 외신에서 다 일면의 보도를 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이런 질문 왜 안 해? 해야지. 100% 못한다. 오늘 그래서 아마 모든 언론들이 김건희 얘기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별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윤석열. 물어보지도 거의 못했을 것 같아, 나는.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KBS. 이거 봐야 된다는 내 자신이 너무 짜증이 나. 축구 볼 때마다 더 짜증이 나. 진짜. 저는 그래요. 정말 짜증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들어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민주공화국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너무 짜증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국장이 대표로 보는 걸로 하고 저희는 네, 정치 그럽시다. 건강을 챙깁시다. 그리고 네. 벌써 이런 제목이 나오잖아요. 현안 돌파. 이게 언론이,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엔 프롬프터도 없고 뭐 특별히 준비한 멘트 없이 프롬프트로 뭐가 필요해, 얘기했다고. 도대체. 대담에 무슨 프롬프터를 보고 하겠어요. 장하다 정말. 아우, 진짜. 자기 대담인데 자기 생각을 프롬프트에 써야 할 정도예요? 그걸 모르면 치매지. 아니 준비된 멘트 없이 현장에서 직접 그간의 생각을 즉답했다. 준비된 멘트가 없다는 게 이게 어느 도단이잖아요. 준비를 해야죠. 국민들에게 그렇죠. 어떻게 말씀드릴 건지에 대해서는 사람인 줄 알아. 국민에 대한 예의니까 준비를 해야죠. 네. 아니, 그렇게 준비 안 근데 해도 그거를 되면 준비된 거를 가지고 서로 짜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준비를 안 했다? 이게 할 말인지 그리고 그렇게 막 얼척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다 대답을 했다면 왜 라이브를 안 하냐고. 쓸데없이 KBS는 미친 듯이 편집했을 거 아니야, 이틀 넘게. 그러니까 굳이 왜 편집이 필요하냐고요. 생방을 하라고. 아이, 그리고 여기는 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대통령 일정이 이런 중요한 일정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말을 하죠. 야, 방영 전부터 뭐 말을 안 하고. 아니, 예전에는 대통령실, 아니, 청와대하고 KBS에서 같이 이런 보도자료 같은 걸 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전에 다 얘기하죠. 왜냐면 KBS 말고 다른 언론을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듣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한테도 얘기는 드려야죠. KBS하고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근데 지금 KBS하고 하게 된 이유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아무 얘기. 질문을 안 하잖아요, 기자들이. 묻질 않지 않습니까?
아유.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기자들이 물갈이가 확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기자들하고 윤석열 정부 때 기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송현정 기자 어디 갔어? 뭐해? 그러니까 나는 송 기자 너무 어디 갔냐고. 궁금하다. 난 송 기자가 보고 싶다. 난 너의 쌍판대기가 보고 너무 싶다고. 궁금하다 진짜. 너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인터뷰하는 게 너무 보고 싶다고요. 너님이. 그거 난 편집해서 하고 싶어. 송현정 기자 물음하고 윤석열 대답을 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물어 이렇게 하고 싶어. 네. 아무튼 뭐 그 정도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 만났던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에 현장에서 만났던 기자들도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어요? 아니면 앞에선 되게 싸가지고 사람 좋은 줄 알았는데 기사 나온 거 보면 기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나 진짜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근데 기자의 성격도 있지만, 성향도 있지만, 매체의 성향도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매체라 할지라도 네. 사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청와대 출입 기자면 아무래도 이렇게 심정적으로 내적 친밀감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네. 사람인 이상. 네. 그렇죠. 그쵸? 당연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봤던 모습들은 그러나 기사는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네. 저는 이 기자님이랑 오늘 막 웃으면서 얘기를 잘했어. 네. 뭐 취재 잘 응해줬고. 근데 갑자기 기사를 와 이런 쓰레기를 쓸 수가 있나? 와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칠 수 있나? 이 기사를 보면 저는 그 다음에 그 기자가 그 기자한테 웃지를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기자가 사람으로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에 있는 사람은 계속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또 그게 소임입니다. 그게 힘들죠. 그래서 난 저쪽에 못 가겠다. 그래서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초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키트들 있잖아요. 네. 키트들을 해외에 수출도 하고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 내용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키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기사를 어느 분이 썼어요. 그래서 아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단부터 돼야 다음에 처방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건데 모든 나라가 진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초기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요청한 것은 키트를 좀 보내주라 빨리.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는 알아야 뭐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쭉 설명을 해줬죠. 근데 기사는 완전히 무슨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키트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저 청와대가 너무 과대하게 포장해서 했다고 하길래, 와, 진짜 이거는 국격을 이렇게 땅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넘어서 사실관계도 완전히 틀리잖아요. 2시간 동안 내내 취재에 응해가지고 설명했던 제가 너무 자괴감이 들었죠. 근데 그 다음에 좀 텀은 있었지만 또 소통했습니다. 아. 또 얘기하고, 그게 이제 공직자의 숙명이죠. 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수정 기사를 내게 한다거나 좀 대응을 강하게 할 수는 없나 봐요. 대응은 저희들 또 강하게 했죠. 음. 네, 강하게 했고, 본인들 또 이제 데스크에서 도저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 아니다 해가지고 수정 기사를 이제 내긴 했습니다만은 최초에 나온 보도가 네. 사실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초반에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언론이 문제예요, 진짜. 네. 네. 아니, 저는 뭐 이제 언론 쪽에 그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정부는 아예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면 더 물어뜯어야 되잖아요. 설명을 했는데도 그렇게 물어뜯을 정도면 설명을 왜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왈왈왈왈 지져야 되는데 왜 안 짓냐고요. 일정 부분에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 이따가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너무나 개판이 돼 버리니까 개판이 그냥 일반적이잖아요. 일상이 돼버렸어. 한 100% 되면 99%는 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판이 된 것을 또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완전히 우리가 지금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인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정말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해야 되는데 지적하다가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지치고 하다 보니까 그건 우리 그냥 얘기잖아. 지나가 버리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후퇴하고 퇴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냥 귀찮아서 지나갈 수 있는 일들도 계속 얘기하면서 중요성을 계속 얘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공직자의 숙명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상대로 계속 설득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일반 시민들의 정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강하게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응을 하느냐.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도 소통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얘기하는 것도 소통이지만요. 정말 저희의 강한 이 분노를 표출하고 그들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저희가 소통이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네. 정말 강하게 항의하고 그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회사 내에서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법적 조치 이런 것들도 다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출입 정지 이 조치들도 이제 내부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만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서 그러한 자율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들도 다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언론이 갖고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채널들을 많이 가져서 대통령의 지적사항들 그리고 활동사항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그 그런 노력을 노력이- 받아서 저희가 국뽕방송을 겁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SNS의 이 활용도가 엄청 넓어지고 그런 거죠. 예.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한 겁니다. 네, 아무튼 갈구는 게 아니고요. 물거나 해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괜찮아요. 재관도님 살려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 일꾼으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분이 제가 몇 번 같이 일을 해봤더니 네. 일을 겁내 잘해. 어. 그래서 약간 일 시키고 싶은 스타일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일 시키고 싶은데 같이 일하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주는 분이어서. 제 책에 쓴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제 자랑 같기는 합니다만은 왜요? 대놓고 예. 잘하시면서. 그 2021년도, 22년도 뭐 가니까 20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정홍보 비서관이 딱 됐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정말 다들 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도 없다. 네. 시장이 저렇게 많이 폭등하고 있으니 방법도 없고 그냥 다들 말을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저는 정반대로 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얘기해야 된다. 뭐라도 만들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정보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위클리 브리핑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자고 계속 제안을 했어요. 네. 근데 다들 싫어하죠.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매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국민들 저러 아우성인데 그러면 그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시장에서는 왜곡된 정보가 계속 나오는데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할 정도가 정보가 없으면 이게 정부냐? 우리가 자신 있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태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3개월, 4개월 설득해가지고 대한민국 최초로 위클리 브리핑이라고 하는 주택 정책의 주택 공급과 관련된 브리핑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사실은, 국토부 출입기자단의 평가가 옛날에는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이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정부에 대한 분노 표출인데, 그동안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했고, 앞으로 어떻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가 그 공급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꾸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가 계속 진행되고, 이렇게 하니까요, 달라져요. 진짜 달라집니다. 언론의 톤도 달라지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께서도 달라지고요. 변창흠 장관이 무슨, 말실수가 있었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뀌셨어요. 몇 개월 만에, 2개월 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표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큰 타격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례를 보면서 더욱더 느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피하지 말고 얘기를 책임감 있게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 계속 어렵지만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 책에도 한번 썼습니다만은 오늘 그 생각이 더 드네요. 명품 가방 얘기를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질질 끌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고 우리의 국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오늘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